우리 신혼집 1억 보태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이 월에 60만 원. 월 60만 원이 계산을 하니까 1억 정도를 만약에 전셋집이라든지 결혼할 때 보태주시면 연금을 매달 그러니까 60만 원씩 적게 받는다 보시면 돼요. 자식이 만약에 2명이다. 그럼 120만 원이겠죠. 그러네. 그럼 120만 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00만 원은 있어야 사는데 200만 원에서 120만 원 줄면은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녀한테 퍼주시면은 본인이 정말 이렇게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공하면 갚겠지. 차용증 이자 받아라. 이자를 받아라. 한번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2명 있는데 한 명한테는 그냥 1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명한테는 차용증을 받고 꼭 갚아 하고 주세요. 어떤 자녀가 갚을까요? 갚아. 차용증 쓴 자녀가 갚을 겁니다. 그냥 준 자녀는 아이가 내한테 주는 거지 안 갚습니다. 우리 집은 그러면 딸끼리 싸움을 하지. 그리고 쟤는 그냥 주고 나한테 왜 이자 받냐. 그걸 몰래 해야죠. 그러니까. 아, 비밀이 없더라니까.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도 만약에 그냥 줄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으면은 자녀한테 줄 경우에 증여세를 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증여세를 물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신 다음에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받으셔야만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녀한테 큰 돈을 주실 경우에 반드시 차용증을 받고 이자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양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 어려워. 부담도 증여 꼭 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부모님 저 집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부모님이 그냥 집을 그냥 무턱대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가 갑자기 불효자로 변신하는 겁니다. 생활비도 안 주고 나 몰라라 한다. 그럼 괘씸해가지고 자녀 상대로 소송을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집 다시 되돌려 놔라. 그런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하면 이긴다. 받을 수 있다. 집니다. 부모님이 집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왜냐하면은 한 번 증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자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이 자녀가 아무리 불효막심의 행동을 해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 서류 한 장을 쓰시면은 나중에 부모님이 소송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면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효도계약서. 예, 이게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그 20억 정도의 집을 어떤 부모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런 계약서를 받으신 겁니다. 자, 내가 너한테 집을 증여하겠다. 대신 효도의 조건을 다는 거예요. 부담을 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나한테 달라. 만약에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준 집 다시 어떻게 한다? 회수한다. 이렇게 하고 딱 도장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각서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그 자식이 불효할 경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판사님, 우리 아이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부모님 손을 들어줘서 이런 각서라든지 계약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녀가 불효할 경우에는 소송해도